더 뚜렷하게 이런 부분들 느끼고 있어요. 왜 꼭 달성돼야 되는 이유, 꼭 왜 달성돼야 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있으신가요? 자,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느꼈던 바, 그리고 경험했던 바를 다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이 채널의 키워드 중 하나는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가 있죠. 경제적 자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 월급만큼에 해당되는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경제적 자유가 달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왜냐면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급만큼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그 생활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 생활 하고 난 다음에, 자, 한 달마다 꼬박꼬박 꽂히죠. 꽂히는 월급. 사실 우리의 생활을 유지를 시키고, 윤택한 그런 삶들을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자유로운 그런 활동들 추구를 할 수가 있고, 경제적 자유, 그렇게 해서 달성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34살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36살이죠. 36살인 것만큼 사실 2년 정도가 지나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더 뚜렷하게 이런 부분들 느끼고 있어요. 왜 꼭 달성돼야 되는 이유, 꼭 왜 달성돼야 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생각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퀄리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책에서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여러 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생각하는 것을 머리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만큼 생각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좋은 결과, 고퀄리티의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좀 고퀄리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빠듯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의 그 폭들을 넓히거나 그렇게 할 여유가 없겠죠. 이 여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유를 찾기 위한 두 가지, 경제적 여유와 심리적 여유입니다. 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넓은 생각을 하고 더 고퀄리티 생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여유, 경제적 여유와 심리적 여유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적 여유가 돼야지 심리적인 여유가 생겨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여유를 찾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해야지 그리고 심리적인 여유를 찾고 생각의 디테일함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생각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치를 더 당기겠죠. 높은 소득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활동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부가,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요. 수익률이 높이면 높일수록 자신의 목표 빠르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들어왔을 때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염두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를 하고 있고 생각 끊임없이 하면서 더 높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투자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지 않아 보이는 그 투자처를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키고 이렇게 또 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좋지 않은 물건이 아니라 더 좋은 물건으로 이어진다, 더 좋은 물건을 탈바꿈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많이 실행을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역시도 마찬가지 포함이 돼야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를 높이는 그런 행위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게 기초 체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 체력.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그러니까 예전 회사 차장만큼 해당되는 월급 구조 월세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월세 부분이 차장만큼 해당되는 월급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왜냐면 그 사업소득 부분이 월 한 2천, 3천, 뭐 1억, 5천 뭐 이렇게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은 큰 소득들이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월세 수입적인 부분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있으시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본인이 많이 버는 것만큼 그 월급만큼에 해당되는 그 소득은 작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우리의 기초 체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가져가야 될 물건만 보유를 한다. 자, 그 얘기는 안 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할 그런 초초 그 지점부터 꼼꼼하게 살핀다라는 것이죠. 평생 가져가야 될 물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보유를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투자 성공적인 확률 부분이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자, 그런 의미로 평생 보유를 한다. 평생 보유할 물건만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안 판다라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특히나 자, 이런 월세로 세팅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 월세 투자됐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수익률이라는 것은 제가 투자 시점 같은 경우 역발상 투자 지점에 잡다 보니까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져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을 회복을 해서 이 대출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뽑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수익률이 높은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전혀 팔 이유 부분을 저는 뭐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조금씩 수리해 가면서. 자, 그뿐만이 아니죠.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소득들은 필요해요. 자, 기본적인 소득 왜 필요할까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소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기본 소비 부분, 기본 소비만큼에 해당되는 수익이 없을 때 우리는 사업을 유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소비 부분을 월세로 충당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라면 어떨까요? 소득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버틸 수가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사업의 성공 확률 역시도 마찬가지로 높아진다. 어느 정도 물 익는 그런 단계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을 뭐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반추를 해보면 이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과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은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버티니까 그 고비 위기상에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딱 극복을 한다라는 위기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위기상만 극복한다라면 더 높은 성취가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뭐 투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느끼고 있죠. 역발상 투자 지역에 급매로 나는 물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급매로 내놓는 물건들 많았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그런 물건이냐?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 지역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공실 많은 곳이에요. 공실 많은 것만큼 세입자들이 바로바로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집 소유주는 전세자가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는 상황에서 전세금 돌려준 상태지 않겠습니까? 전세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1억에 해당되는 금액 본인이 뭐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출을 받아서 내주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자가 뭐 빠르게 차지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이자가 빠져나가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버티지 못하고 막 급매로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물건도 굉장히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런 물건들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 급매 물건들이었습니다. 공실 났는데 전세자가 안 차지는 그런 물건들을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파시는 물건들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샀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한 전세 한 톤만 돌리면 이제 꿈틀대고 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역발상 투자 지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샀을 때는 턴어라운드 빠르게 이어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버티기를 하는 그런 시기들을 버틸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 싸게 안 팔아도 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소비 규모 지금 생활 규모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버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제적 자유를 달성됐다라는 그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되는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가을에 많이 먹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봄 같은 경우는 자, 굴에 들어가서 겨울을 버티죠. 겨울을 납니다. 자, 그 전에 가을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두지 않겠습니까? 겨울 버티기 위해서, 그 위기상 버티기 위해서 많이 먹어두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기초 체력 다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유를 하면서도 이득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투자 방식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월세 수익도 극대화를 하면서 양도 차익까지 극대화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를 하는 그 투자 방식이다 라는 그런 말씀 드렸었죠. 하지만 갭 투자 같은 경우는 팔았을 때만이 이 차익을 낼 수가 있어요. 팔았을 때만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유를 하면서 이득 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갭 투자에 비해서 좀 돈이 더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하나 쌓이게 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을 만들게 되겠죠. 삶에 윤택해진다라는 것을 월세 수익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월세 수익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적 자유까지 달성이 돼요. 심리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안정까지 동시에 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동산은 보유를 하면서도 이득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적 자유 플러스 심리적인 안정 다 가져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것으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경제적 자유 반드시 달성돼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